이 내용은 사실상 수투에서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일단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두 식을 뭐 하죠? 뭐 빼서 0이다 하든가 연립하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런데 당연히 3차 함수는 3차식이고 직선은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두 개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죠?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지? 그럼 3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몇 개 생겨? 당연히 3개 생겨요. 여기까지도 확실하죠? 근데 최소 한 개 생길까요? 아니면은 그냥 모두 허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그 실근은 0개인 상황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3차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직선을 연립해봤자 뭐 최고차항 계수는 안 바뀌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A가 양수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어차피 누구는 다 무시돼요. 정확히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할 때 2차, 1차 상수는 어차피 다 무시되죠. 그지? 그러면 얘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다음 무한대로 가지 않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나요? 그럼 무슨 정리가 좀 생각이 나? 마모인 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수인 순간이 있고 언젠가 양수인 순간도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얘는 연속함수니까 그 사이에 몇이 되는 애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는 있더라? 한 개는 있더라.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없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일단 얘네들의 교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교점의 개수는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최고차항 음계수가 음수면 당연히 어떻게 돼? 그냥 마모 뿔모의 위치만 바뀔 뿐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면은 얼추 흔히 세 개인 케이스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고요. 두 개인 케이스는 한 포인트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뭐한다?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한 개인 케이스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3차 함수를 이렇게 넣을 거고 이렇게 놓을 거고 직선을 자 이렇게 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관찰했을 때 어차피 직선들이 막 평행 이동하고 기울기도 바뀌고 막 움직여. 그러면은 여기 내에서 뭐가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야? m값과 n값이 바뀐다라고 보면 되죠. 직선이 바뀐다는 거는. 근데 내가 두 개를 연립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두 개를 연립했을 때 3차 방정식에서 m, n이 아무리 바뀌어봤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어디하고 어디한테밖에 영향을 못 줘? 1차식과 상수항 밖에 영향을 못 주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직선이 아무리 바뀌어도 얘하고 얘는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A, B는 3차 방정식의 세근에 뭐에 영향을 주는 애죠? 세근의 합에 영향을 주는 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직선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근의 합은 항상 어떻겠구나? 일정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 생각을 해야지. 알파1, 뭐 베타1, 감마1이 있어. 해가 3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해가 2개 있으면은 알파2, 베타2인데 여기가 무슨 근? 중근이니까 사실상 알파2, 베타2의 형태로 해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상황은 내가 알파3라고 해보면 나머지 두 근이 있긴 있는데 무슨 근인 거죠? 허근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직선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세 근의 합 자체는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죠. 그런데 허근이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세근의 합을 통해서 이 알파3를 유추할 수 있어 없어? 이 유추하기 좀 곤란하지 않나? 왜냐면 허근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근의 합의 일정하다의 개념은 교점 개수가 몇 개일 때는 사용하기 좀 곤란해.
한 개일 때는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혹은이 세근의 합에 영향을 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개 또는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만 우리가 사용해 줄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 이런 건 있어요. 이 3차 방정식의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러면 세근의 합이 뭐야? PPP 해서 3P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랑 연립했을 때 이렇게 무슨 근을 갖는? 삼중근을 갖는 패턴에서는 또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런 순간은 딱 몇 번밖에 없을까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얘랑 연립했는데 x 빼기 p의 제곱을 인수로 갔죠. 그러니까 둘이 뭐 하는 건 확실해? 접하는 건 확실하죠. 접하는데 추가 교점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뭐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관통하면서 접하는 이런 상황이 삼중근을 갖는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만 특수하게 세근의 합이 얘이 몇 배다? 3배다의 형태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예외의 케이스고 얘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의 성질은 결국은 그 교점 개수가 몇 개나 몇 개일 때? 2개나 3개일 때 사용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내가 얘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에 y는 x의 3승 빼기 12x 더하기 999x 더하기 9999가 있어요. 근데 내가 2에서 접선을 그었네. 이 교점이 문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미분에서 2를 넣어서 3x의 제곱 12 빼기 24x 48 더하기 999로 기울기를 채택하고 2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고 그러고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연립해서 얘를 구하는 건 굉장히 험난한 일이겠죠.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세근의 합이 어차피 몇인데? 12인데 2에서 접선을 그었잖아. 그럼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2에서 무슨 근을 가지면 확실해? 중근을 가지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 하면 몇이죠? 4죠? 얘는 몇이겠다? 8이겠다.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지. 또 해볼까요? 여기 자, 이런 xl편이 0, 1, 3인 3차 함수가 있어요.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런데 1에서 접선을 그었대.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가 궁금해. 몇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세근의 합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몇이니까? 얘랑 연립하면 0, 1, 3이니까 세근의 합이 몇이에요? 4지? 그러면 1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당연히 1에서 무슨 근? 중근. 그럼 얘는 몇이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심심해 또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 1이겠죠? 2, 3 여기까지 더해갖고 4여야 되니까. 그지? 3에서 접선을 그으면 몇일까요? 이분의 1이겠죠? 쏘리 3에서 접선이 아니라 3에서 저쪽으로 접선을 그으면 3이 접점인 게 아니라 다른 접점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날 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결론적으로 이 성질은 사용하는 상황을 눈치채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들을 엄청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뭐 이런 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개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이번엔 무슨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상수함수를 그려볼 거야. 자, 상수함수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죠. 그지? 똑같이 교점이 몇 개이거나 몇 개인 상황에서 3개이거나 2개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 y는 k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식하고 연립했을 때 3차식과 2차식도 안 바뀌는데 또 누구도 안 바뀌어? 1차식도 안 바뀌죠. 그러면은 3차식의 개수와 1차식의 개수는 누구에 영향을 주죠? 둘둘둘 곱의 합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함수라면은 이것도 어떤 거야? 똑같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요거 한 김에 우리 식 세우기 교점을 이용해서 함수의 관계식 세우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 fx가 x의 3승 더하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3차 함수가 있고, 이게 사실 내가 그림을 그려놓지만 그림이 없고 글로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자, 여기 1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3이래.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너네는 관계식을 어떤 식으로 세워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그럼 변수를 몇 개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거 만약에 그냥 딱 이것만 나와 있잖아. 딱 이것만 나와 있으면 F1이 몇인지도 모르고 F3이 몇인지도 모르고 되게 곤란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냥 얘를 직선을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직선과 3차 함수의 관계가 서로 어때요? 1에서 연립했을 때 접하니까 연립했을 때 식은 1에서 무슨 근이고 중근이고 3에서 갱근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fx 빼기 mx 더하기 n이라는, 사실 이거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1에서 중근 그리고 3에서 근이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면 되게 깔끔해지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y는 x 빼기 2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래. 그럼 이 상황에서 fx의 관계식을 바로 세워볼까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더하기 x 마이너스 2. 자, 뭐가 빠졌어? 계속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원리 자체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3차 방정식의 해가 뭐뭐뭐니까 마일 1 5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3차 방정식이 이거면 되잖아. 그래서 동일한 애를 써주고 여기에 마일 1 5라는 애를 갖는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다 그래도 능숙한 거 같으니까.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냥 다항 함수가 있어요. 뭐라고? 저는 허리에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자, 이런 3차 함수의 F형이 뭐예요? 당연히 D죠.
프라임 0은 뭐예요? C C죠. 자, 그러면 어떤 함수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아니야? 맞지? 얘가 몇이고? C C고 얘가 T D면 얘는 CX 더하기 D네요. 맞나요? 그래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x는 0에서의 접선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있을 때 그래프를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보고서 0에서의 접선이 저렇게 되니까 걔를 토대로 해석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0에서의 접선을 찾으라고 하면 무언가 막 산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해볼까요? 자, 얘가 x는 p에서 x축과 접한대. 어떻게 보통 식을 세울까요? x-p의 제곱의 나머지 이런 형태로 관계식을 세우죠. 자,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결국 이 식 자체가 x 빼기 p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가 4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써볼게요.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도 될까? 왜냐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p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y는 fx 3차식이야. 그리고 여기 y는 x 더하기 3이 있어. 근데 둘이 x는 1에서 뭐한대? 접한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fx의 관계식은 fx가 3차 함수면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다고. 제곱. 이렇게 식으로 세워줄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도 결국은 얘랑 연립했을 때 x 빼기 1에 뭐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대신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유리한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예전에 배운 기억을 좀 토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fx가 증가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도함수의 보호가 항상 어때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할까? 그럼 f'x는 0의 실근이 두 개가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몇 차식이 만들어지고 2차식이 만들어지고 해가 두 개가 아니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판별식을 써야 되지. 근데 내가 이렇게 식을 세웠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미분하면 당연히 전개하거나 또는 무슨 미분법? 곱미분법. 근데 판별식을 쓰려면 전개해서 x제곱끼리 묶고 x끼리 묶고 상수끼리 묶고 어때? 살짝 지옥 아닌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우고 미분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냥 x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지? 그럼 얘의 판별식이랑 얘의 판별식이랑 똑같지 않나 어차피? 해의 개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b제곱 빼기 3a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얘가 훨씬 편리하지. 그래서 놓는 다양한 우리가 식을 세우는 다양한 방법들은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 볼까? 그러면 똑같은 원리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P가 몇이야? D죠. F 프라임 P는 뭐예요? C. C죠. 그럼 X는 P에서의 접선은 이거죠. 근데 F 프라임 P가 뭐고? C고 FP가 뭐니까? D니까 이게 이거네. 그러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얘가 뭐다? X는 P에서의 접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이 있어. X는 1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뭐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괜찮나요? 그래서 3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 근계수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 함수와 어떤 함수와 직선 사이와의 교점을 통해 관계식 세우는 것들이랑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성질들이나 식 세우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거 눌러주시고